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역함수는요 합성함수 구조보다 조금 더 간단하긴 하나 역시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니까 잘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역함수는 뭡니까라고 하시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뜻해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전제 조건이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x에서 y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가 fx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걔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걔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일 때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라는 얘기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원소에서 여기 있는 원소를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1대1 대응이죠. 오케이. 역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역함수의 정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집합 동그라미에서 왼쪽에 있는 집합 동그라미의 화살표의 역방향의 대응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4가 1로 대응하게 되고 5가 2로 대응하게 되고 6이 3으로 대응하게끔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F 인버스, 다시 한번 말하자면 F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F 인버스라고 하는 fx의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4, 5, 6, 7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역시 1대1 함수까지는 지켜줬어. 이렇게 f가 1대1 함수라는 것까지 지켜줬는데,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느껴지죠? 7이 갈 데가 없죠. 함수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F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가 정의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의 공역,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을 좀 하나씩 더 볼 거예요. 자, 그럼 역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에서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이 뭐가 되고요? y가 되고요. 치역이 누가 된다고? 공역이 x가 되고 있는,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시키냐고 하시면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여기는 이 함수를 우리는 f의 인버스 x, 역함수이다라고 얘기하고, 표현할 때는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표현이 역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재밌는 게,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반대 방향으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이다 보니까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뒤바뀐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 함수 말고 여기서요.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뒤바뀌게 된다고요. 따라서 이 가로 안에 들어오는 게 y 값이 될 것이고, 결과가 뭐가 된다? x 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여기서 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그렇죠. 즉 f와 f 인버스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오케이? 따라서 f 인버스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f3이 6이에요 라고 하는 조건에서 너희가 스스로 뭘 찾을 수도 있냐면, f 인버스 6이 얼마예요? 3이에요 라는 걸 읽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f 인버스 5가 2예요 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거꾸로 자꾸 보지 마세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긴장감 쩔죠. 마치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광복군의 자세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 기호는 어떻게 갈 수 있다? F, 그렇죠. 2는
5라고 하는 대응값을 말해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같이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fx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였다? 1대1 대응 함수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즉 x의 y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역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얘가 뭐 1, 2, 3이다. 여기가 뭐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1대1 대응을 하고 있어야만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다까지 이제 자연스럽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fx가 1대1 대응이어야만 f 인버스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표현을 잠깐 봅시다. 얘들아, 이게 헷갈리면 일단 이거 지워도 돼. 이 말 뜻은 전달됐지? 이 말 뜻은 전달됐지?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지금 여기다 x 써놓고 여기다가도 x 써놨잖아. 요건 느껴지니? 이 x와 이 x가 같은 x가 아니라는 거? 이걸 너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x가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말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이 x는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함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가 달라진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왼쪽 동그라미한다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 한번 봐보자고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게 y는 x제곱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닌데, 그죠?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예, 그래프를 표현해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1대1 대응 함수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그렇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점이 항상 몇 개 한다? 한 개 한다. 근데 보다시피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 그럼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 역함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없는데 없다고 결론 짓고 끝나면 수학이 재미가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옛날에 배웠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함수는 함수 자체만으로, 생김새 자체만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현재 이 상태가 역함수가 없는 상태인 건 분명한데, 얘가 역함수가 있게끔 하려면 무슨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어?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그래프로 다시 한번 좀 쉽게 인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서 한계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얘가 증가하고 있을 땐 계속 증가만 하게 만들어주던가, 감소하고 있을 땐 계속 감소하게만 만들어주면 항상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계점에서 만나는 데 이해하시겠어요? 즉 증가와 감소에 해당하는, 증가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끊어주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어디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함수를 보던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유로만 함수를 보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따라서 제가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x하고 y 공역도 같이 제한할게요. 공역 제한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얘를 의미 아닌 실수 전체 라고 쓰시던,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셔도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상황에서 봤을 때 어디만 나타난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놓고 역함수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는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오케이? 당연히 뭐 할 것이고 1대1 대응할 것이고 자 정의역의 값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공역의 값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고 내가 여기서 1로 대응하는 fx라고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 상태이므로 당연히 뭐가 존재할 것이다? f 인버스가 존재할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파악되셨어요? 자 마지막 얘기.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다 y라고 써놨잖아. 누구 입장에서? 그렇죠. f 입장에서 y예요. f 인버스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예요. x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f 인버스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y가 되는 거죠. 즉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도 바뀐다. 인버스 입장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걔네들을 동그라미 위치관계 항상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잘 들어. f 인버스 3이 얼마야? 라고 하시면 오케이.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인지하는 게 첫 번째야. 아 얘가 여기서 1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가 f 인버스구나 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x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야. f 인버스 숫자에서 얘가 x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3이죠. 잘 들어. 내가 지금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f 인버스가 존재 안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구하기 빡칠 때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여기서 역함수 구하는 건 너희가 아직 못 구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는 아직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구할 수 있는 함수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못 구한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3을 갖다 대입해서 결과를 찾겠다라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 생각이 유일한 생각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어? 예. 그럼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어디에 집어넣었을 때? F에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온 걸 찾으면 돼? 3이 나온 걸 찾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얘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 찾자고? 3이 되는 순간 찾자고. F 입장에서.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서 높이가 3이 됩니까? 루트 3일 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 결과가 루트 3이겠네요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즉 F와 F 인버스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꼭 구해서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항상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읽어내실 수 있도록 훈련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해진 개념이 돼. 어느 정도가 복잡해지냐면 얘 갖고 미분답니다. 이걸 역함수의 미분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 되면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역함수가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땐 구하는 것도 맞지만 항상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또 구해봅시다. 자, x라고 하는 집합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정역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f 입장에서. 오케이. 자, 그때 fx를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해놨던 겁니다. 이게 뭐가 존재한다는 조건이냐면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돌림 뒤에 가서 쓰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문제 조건이 문제 내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너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수아야 그렇지요. 선생님이 먹을 거 사줬으니까 오늘 좀만 참아. 알았지? 우리 서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 아니 딱 봤더니 눈물이 그러그러한 거야. 순간 내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있지.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표현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 표현은요. 이 함수가 뭐 한다? 1대1 대응한다는 것이고 1대1 대응한다는 뜻을 기하학적으로 그래프 입장 생각하시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 봅시다. 얘를 그리면 진아 정신 차려. 는 뭡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고? 1,1이고 최고 차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정의역을 어떻게 재냐면 A보다 큰 범위로 재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얘 역함수 존재해요? 어린 반 프론트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A는 어디쯤 있어야 얘가 증가함수만 낳겠어? 라고 그러시면 그렇죠.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증가함수 분만 낳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는 건 분명 하고요. 오케이? 그렇죠. 1이었을 때 됩니까? 네, 그래서 갖다 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묻는 게 보통 두 가지예요. A 값의 범위 구하라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가 있어요. 애기들 이제 정리 한번 해야 돼. 너네가 지금까지 수업을 쭉 들어왔으면서 머릿속에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란 말이 보였을 때 떠올라야 될 아이디어들이 있어.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 하나 보여서 2차 함수라고 했지. 2차 함수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프 상황을 보면서 인지하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냥 단순히 산술기하처럼 갖다 집어넣고 결과를 이용하라 혹은 코시-슈바르츠 집어넣고 결과를 이용하라가 아니라 2차 함수란 말뜻은 그래프의 상황을 그려놓고 얘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어디쯤부터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겠다는 걸 읽어내라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최소값이 나왔을 때 산술기하 쓸 것인가 코시-슈바르츠 쓸 것인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 아시겠니? 지금은 이게 그냥 탁 나오고 내가 탁 풀어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실제에서 만났을 때 너희는 되게 고민이 되게 최소값이네? 최대값이네? 어떡하지? 그때 너희가 개겨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안 되면 이거 한번 써볼까? 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두려워지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그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자, 역함수의 성질 갑시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얘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고마워요. 송 원장님이 창문에다 대고 뭔가 난리를 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잠잠하시네요. 자, 우리가 항등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요 얘기도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x에서 x로 대응하고 있는 항등함수가 있어요.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뜻을 생각해 보시면 정역이 누구고? x고 공역도 x란 얘기죠. 즉 여기서 1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이 있고 2가 있으면 여기도 1이 있고 2가 있겠죠? 1은 1로 2는 2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함수를 우리가 보통 i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역이 x인 함수를 우리는 ix라고 보통 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예. 요거 조금 지금 처음에 구분해놔야 돼요. 두 번째 y에서 y로의 함수. 동그라미 역시 두 개 있을 건데 이번엔 정역과 공역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y. 이 y라고 하는 집합이 꼭 x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죠. 여기가 4고 여기가 5일 수도 있는 거죠. 얘하고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가 4, 5면 여기가 4, 5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는 건 똑같은데 항등함수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x하고 다를 뿐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y라고 표현하게 돼요.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이따 잠깐 확인할게요. 응? 이게 왜 역함수에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요. 역함수 아직 설명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예요. 네. 갑자기 이래놓고 내가 다 알지라면 또 헛짜낼 거면서 내가 야 IX, IY 알지 그럼 아니요 이럴 거면서 왜 말려줘도 뭐래? 그다음 뭐 할 거냐면 요걸 할 거예요. 잘 보세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x하고 y는 같은 집합은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x에서 y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인데 여기가 1, 2고 여기가 3, 4예요. 아유 미안. 4, 5야.
미안. 얘네 무서워서 무슨 분필을 못 들겠어. 여기까지 되셨죠? 잘 봐요. 내가 f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고 이걸 내가 f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당연하게도 송환자이 더 무서워.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는 뭐가 돼요? f 인버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네, 잘 들어.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에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갔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 말 아시겠어? 그리하여서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고 있는 f 인버스인데 그 역함수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무슨 함수가 돼버려요? 빨간색 화살표가 되니까 뭐가 돼요? f가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마치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수 법칙이 뭐냐면 A의 n승의 전체 m승이 뭐지라? 그쵸, 곱한다라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 마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그냥 다시 1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지수 법칙이 적용된 건 아니고 지수 법칙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고, 다만 우리가 써먹을 때, 좀 빨리 써먹고 싶을 때 어떻게 쓸 수는 있냐면 마치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용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합성을 할 건데 f라고 하는 놈과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와 fx를 합성할게요. 그럼 아가들아 잘 봐. 현재 이 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잖아.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하겠어요? 세 개가 필요한 게 정석적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잠깐 세 개를 넣고 갈게.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동그라미 대응시킨 게 f고,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 대응시켜라? f 인버스에 대응시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 잘 봐. 여기 자리에 x가 써져 있다니 여기가 지금 x란 얘기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y라고 잠깐 하자고 fx가 쓸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잠깐 지우고 여기만 놓고 생각해봐. 오케이? y를 f 인버스에다 대입하라는 거잖아. y를 f 인버스에다 대응시켜버리면 다시 뭐가 나와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대응시키게 되면 그게 합성함수 결과라고 했잖아. x 집어넣을 때 뭐 나온다고? 그렇죠. 다시 x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x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 이번엔. 내가 여기다 x가 쓰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야. x가 쓰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먼저 f 인버스에다가 대응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f 인버스 입장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자라는 게 아니라, 쓰지 말고 잠깐 봐봐. 오케이? 쓰지 말고 잠깐 봐봐. 내가 지금 뭐부터 대응시킬 거라고? f 인버스부터 대응시키고, 당연히 f 인버스의 역함수가 f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x는 얘가 x란 얘기고, 오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함수 x,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자 x는 f 입장에서 x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x? 그렇지, f 인버스 입장에서 x라고 쓰고 있는 거야. 이 말 무슨 말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다른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 전과 시작하는 세팅만 놓고 가겠다 이 얘기야.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뭐라고 쓰는 게 정상적이냐면 y.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어? f 입장에서 보니까 f 입장에서 이게 f로 한다면 이게 f 인버스고, f 인버스를 먼저 가려고 하는데 f 입장에서 여기가 보니까 y니까 결과가 뭐일 거고? x일 거고,
이걸 다시 f에다 또다시 대입하라는 뜻 아니야? 뭐가 나와? y가 나온다 이 뜻인 거야. 재밌어.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 합성함수 입장에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갔는데 오케이? 사실 얘하고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동그라미 3개가 필요 없이 그냥 동그라미 2개가 왔다 갔다 해도 충분했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 결과가 y를 집어넣을 때 y가 나온다는 의미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면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다는 얘기는 똑같아. 이해하셨니? 근데 얘 y가 여기 있는 동그라미의 원소이기 때문에 오케이? I x라고 쓸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 미세한 차이 이해하시겠어? 자 다시 갈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IX와 IY를 왜 구분합니까에 대한 지금부터 예를 보여드릴 거야. IX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X하고 Y 중 누구야? X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있는 I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하고 뭐를 집어넣었을 때? 1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와요.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와요 상태잖아. 이해하시겠어? 근데 얘는 여기 y가 어디 동그라미를 의미한다고? 1번 2번 여기지. 이해하셨어? 여기 F 인버스 입장에서 집어넣는 정역이 얘가 하고 있으니까 있어. 반대로 그려줄게요. 예, 비교하면서 그려드릴게요. 봐보세요. 내가 여기에 F 인버스라고 했어. 내가 그냥 여기를 X라고 썼다 칠게 그냥. 이게 좀 더 헷갈려서 내가 저거부터 보여드린 건데 이게 만약에 이해하고 싶으면 이걸로 이해하셔도 돼. 이 상황에서 X라고 말하는 집합은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놈은 함수 F 입장에서는 공역이잖아. 잘 들어? 내가 F 입장에서 얘가 X고 얘가 Y라고 넣은 거잖아. 그럼 F 인버스 입장에서 X는 F 입장에서 누구라고? 그렇지 얘라고 얘. 이해하셨어? 즉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주황색 동그라미가 아니 무슨 색깔 써야 돼?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기 입장에서 누구에 해당해? 그렇지 얘 하나. 이 말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럼 봐봐. 결과는 똑같아. 내가 지금 F 인버스 입장에서 얘 집어넣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얘 집어넣으면 얘 나온다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 빨간색 집합에 있는 원소가 누구하고 누구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새끼는 4하고 5일 때 성립하는 거야. 얘 I 항등함수 I와 여기 항등함수 I 하는 역할은 똑같아.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고 똑같은데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립하는 값들이 다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 1, 2가 들어갔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새끼의 정의역이 1,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1, 2가 들어간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새끼는 정의역이 누구니까 F 인버스의 정의역을 갖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F 입장에서는 공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립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역할은 똑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할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똑같은데 지금처럼 제한이 X가 1, 2를 갖고 있고 Y가 4, 5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IX와 IY가 대응할 수 있는 값들이 범위가 다른 거야. 현재 이 상태에서 1, 2는 대응 못 시키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4, 5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함수니까. 여기는 이 새끼는 1, 2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에 X하고 Y 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얘네들은 구분이 안 가. X 집합과 Y 집합이 동일하다면 둘 다 1, 2, 3, 4, 1, 2, 3, 4 갖고 있다면 얘하고 얘는 구분이 안 가.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 상태에서 누구 먼저 타고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는 직거리는 똑같은데 원래 처음에 들어있던 집합의 원소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다르단 말이야. 현재 이 상태에서 얘들아 질문. 요게 함수라고 그랬어잉? IX한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가능하잖아. 이 말 여기서 알겠어? 근데 IX라고 한 집합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그렇지 못하지. 왜 정의역에 제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가 그냥 함수야 함수인데 원래 i 사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야. 4. 특별하게 제한 조건 없으면 실수 전체를 보는 게 4라고 보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x라고 하는 정의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4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었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물을 수가 없는 상태 돼버리는 거야. 얘가 하는 짓거리가 뻔히 뭔지 알긴 하는데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i, y라고 갖다 집어넣고 1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y가 지금 이게 없어. 응? 이걸 왜 하는 거냐고? 애들이 ix, iy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같다고 말할 때가 있어. 야, 다시 잘 들어. 현재 이 상태, 딱 저 상태 ix, iy 같냐 다르냐? 같아 달라? 왜 다르다? 그렇지. 우리 함수의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하고 정의 배웠지. 그때 뭐라고 돼 있었어? 정의역이 같고, 그치? 정의역이 같고. 근데 애들이 별 생각 없이 딱 봤을 때 이거 항등함수고 이거 항등함수가 같은 함수 아니에요? 아니, 정의역이 다르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거기서 너희가 낚이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같아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같아져 버리지. 정의역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역할은 같으나 정의역 집합이 다른 상태여서 지금 다른 함수 구분될 수 있다는 상태야. 아시겠죠? 이해하셨음? 3번. 야. 4번이었죠? 3번 했죠 지금까지?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이 보일 때가 있어요. gx라는 함수와 fx를 합성했더니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gx가 fx의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먼저 집어넣겠어? x값을 f에다 먼저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 보이시는 이 x라고 하는 놈은 누구의 정의역? 그렇죠. f의 정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 서클 f x가 항등함수한 표현 대신에 그냥 x로 갖다 쓸 때도 있어요. 오케이? 얘 역시 동일한 표현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표현과 같은 표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f 서클 g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x라고 쓴다면 이 x는 누구의 정의역? gx의 정의역이에요. gx의 정의역. 이해하시겠죠? 응? 그렇죠. 이렇게 쓰면 정의역이 지금 얘하고 다른 상태를 표현한 거죠. 근데 너희한테 이렇게 보일 확률이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x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항상 왼쪽 동그라미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한다고요. 여기에 x라고 써져 있으면 애들이 제일 많이 큰 착각이 항상 여기가 x네 이 말이네요. 근데 그게 여기가 x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느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라는 의미예요. 어느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냐. 무슨 말이냐면 f 서클 gx라고 써져 있던 애들이 g 서클 fx라고 써져 있던 그냥 선생님 여기 x니까 여기 x니까 똑같은 상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x는 g 입장에서 정의역이라는 뜻이고 여기 x는 f 입장에서 정의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생각 같이 좀 곁들여서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x를 f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g를 타고 갔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는 뜻인데 여기에 x라고 써져 있게 되면 그 x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역을 첫 번째 시작으로 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요거하고 요거랑? 요거랑요? 아, 그쵸. 아직 말 안 했다가 지금 중간에 치사한 새끼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아가들 지금부터 생각. 내가 여기다 x를 쓰게 되면 이 x는 누구의 정의역이라고요? G. 그쵸? 네. 그러면 아가들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x를 써놓고 이거를 ix를 쓰는 게 가능하겠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는 너희 지금 함수를 f 입장에서 정의역을 지금 계속 고정시켜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위에 있는 표현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y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y. 됐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아우 진짜 제가 깐깐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정역과 치역에서 구분해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 표현들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하는 공통된 결론. fx와 gx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결과로 gx는 뭐가 된다? f 인버스 x가 된다. 다시 생각. 우리 깐깐돌이들. 차라리 x를 다 지우면 별로 안 헷갈려. 헷갈릴 건덕지도 없어 이건. 아, f가 g가 f의 인버스구나.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x 쓰면서 너희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으니까 잘 봐. 내가 여기다 x 쓰면 얘네들 문제는 없지. 얘네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그 x가 이 x랑 같은 x냐? 그거 느껴지세요? 여기 써져 있는 이 x가 여기 써져 있는 이 x와 같은 x예요? 아니라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동그라미 그리면서 대응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가 f면 이게 f 인버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x는 1번 동그라미 값이야 2번 동그라미 값이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x는 1번 동그라미야 2번 동그라미야? 네. 너희들 눈에는 다 그냥 x라고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함수는 보통 정의역을 x라고 표현하니까 다 그냥 x라고 표현될 때가 있는데 너희는 그 함수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x가 1번 동그라미냐 2번 동그라미냐 구분을 해내셔야 한다고요.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그냥 여기 무작정 x라고 써있으면 애들 그냥 무조건 왼쪽 동그라미가 x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고. 함수 입장에서 이 함수 입장에서 정역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이 함수는 이 함수와 같다라는 이 말 뜻은 여기 f 인버스와 같다는 이 뜻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가 g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g 입장에서 정역은 누구라고? 2번 동그라미라고. 쓸 때는 여기를 x라 쓸 수도 있는데 f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같은 거다? y의 의미가 같은 거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보다 나중에 미분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요거랑 같다는 예, 요 식들이 주어졌을 때 예, 이 식들이 주어졌을 때 아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해석하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야 x에 뭐라고? 예? 없어요. 예. 함수, 그러니까 너희가 복소수 단어를 이유로요. 너희가 다루게 되는 모든 함수들은 실수 범위에서만 다뤄요. 예, 물론 허수 범위를 다루는 거를 대학교 가서 배운다고 하는데 저도 수학과가 아니어서 몰라요. 네. 네. 아니요. 이 표현이 있던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예. 얘네가 세 개가 다 있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있어도 아 역함수 관계 있구나. 이렇게 있어도 역함수 관계 있구나. 이렇게 있어도 역함수 관계 있구나 읽어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거기다 부연 설명 하나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 x라고 써진 것과 y라고 써진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반응을 들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내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G 서클 F라고 하는 함수의 전체 인버스. 사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너희가 따져봤던 거 꼼꼼히 생각하시면 이거 정말 그냥 별것도 없어요. 합성 함수부터 하자 이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몇 개 그릴 거야?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대응시킨 게 F,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대응시킨 게 G인데 그거의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대응시키는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마가들아 끊어서 가봅시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무슨 함수? G 인버스.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F 인버스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새끼 결과는 누구부터 대응시킵니까? 그렇죠. G 인버스부터 대응시키니까 얘가 뒤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클 남은 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치 너희가 매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지수 법칙이 적용될 때 마치 또 드모르간도 막 같이 막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승이라고 불리는 요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 아니야 마이너스 1승이라고 불리는 요게 마치 각각 적용되면서 자리도 바꿔버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해요. 너네 양말 신고 신발 신잖아. 양말 신고 신발 신잖아. 벗을 때 뭐부터 벗어야 돼?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되잖아. 팬티 입고 바지 입잖아. 바지 벗고 팬티 벗어야 되잖아. 이런 식의 역술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어요.
G 서클 F 서클 H의 인버스. 함수가 3개, 동그라미는 4개. 이제 머리 회전이 이제 솔솔 돌기 시작하고 문제 상황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굳이 안 그려도 막 읽히기 시작해요. 처음에 뭐부터 대응하라? H,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이렇게 가셔라. 오케이? 뭐부터 갑니까? G 인버스, F 인버스, H 인버스. 따라서 얘 전개하시면, 그렇죠. 제일 끄트머리가 G 인버스가 여기서부터 쓰면 H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 순서로 써지게 된다. 마치 순서가 앞, 뒤가 바뀌는 순서대로 보이고 각각 인버스 기호가 취해진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응? 4개요? 안 나올 이유는 없는데요. 굳이 거기까지 물어봐야 이 성질을 안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4자리 곱하기 4자리 곱하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물어본다는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저 싸우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리고 4개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요 원리대로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구하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구하기. 한두 번 뭐 이 정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네, 왜? 누가 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안 쓰러져요. 난주가 쓰러진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너희들 이거 하나 내가 확신해 줄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껏 공부하세요. 제가 하던 말 따라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순서가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1대1 대응을 만들어줘야 역함수가 구해질 수 있어요. 네,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역함수 구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차라리 웃지 말던가 비웃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책하고 조금 제가 쓰는 방식이 다른데 책에서는 일단은 그 정리부터 하라고 하는데 정리부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X하고 Y 자리 바꾸세요. 정리부터라고 돼 있어요. X하고 Y 자리를 제가 좀 더 옆에 예제 보여드릴게요. X하고 Y 자리를 바꾸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Y는 G, X 꼴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리 바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Y는 3X-2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일단 1대1 대응입니까? 네. 왜요? 증가함수니까요. 오케이? 확인했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했어요? X와 Y 자리 바꿔버려. A하고 얘 자리 바꿔버려. X는 3Y-2라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GX 꼴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쪽 변을 Y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라는 얘기예요. 한쪽 변을 Y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니까 -2 넘어가고 얼마나 나눠주겠어? 3으로.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넘어가 플러스 되고 얼마 나눠주겠다? 3으로. 그래서 Y는 그렇죠. 3분의 X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방법은 이래요. 책에 있는 방법을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1대1 함수인 거를 인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X와 Y 자리를 바꾸지 않고 일단 X는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X는으로. X는 정리하면 X는 Y에 넘어가니까 Y 플러스 2 있고 얼마로 나누셔야 돼요? 3으로 나누겠죠.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X하고 Y 자리를 바꿔서 표현해라. 그래서 Y는 3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왜 이게 더 좋다고 하냐면 본능적으로 너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함수들이 Y는이라고 정리되는 게 거의 습관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애들이 되게 많이 낯설어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왜 그런지 제가 또 한 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1차식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끔 느껴지는데 2차식부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이거를 x는이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x는으로 접근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x하고 y 자리부터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럼 x는 y 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얘만 남기고 싶어요, 거의. y 갖고 있는 놈만 그냥 탁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 제곱은 x 마이너스 2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제곱 없애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자리부터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한테 습관상. 여기 있는 이 새끼를 x는이라 정리한 다음에 x, y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바꿔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바꾸고 나서 정리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프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요. 다 왔어요. 문제를 안 풀게요, 오늘. 문제는. 제가 여기 끝까지 풀어버리면 또 연습 문제 2세트가 밀려 나가니까 그럴까? 아니요. 자, 구하 이제 역함수 그래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역함수의 그래프 기하적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기하학적 성질. 그냥 기하학적 성질이나 기하적 성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이 주어령이나 언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유진아 괜찮지? 예, 우리 정유 지금 체력 지금 고갈. 예, 거의 끝났어. 이게 마지막. 자, 역함수의 성질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 바꿔요. 바꿨더니 x는 y 플러스 2인데 얘를 y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걔네들 그려볼 거예요. 네, 여기는 이 함수는요 y좌편이 2,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됐죠? 여기는 이 함수는요 y좌편이 마이너스, 기울기는 1이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x하고 y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뭐라고 쓰고 자빠졌어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대치이동에서 했었던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라라는 의미였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역함수의 기하적 성질은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걸 이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낼게요. 문제 안 풀어요. 네. 원함수가 원래 있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오케이? 역함수 존재하겠죠. 근데 이 함수 fx와 오케이? f 인버스의 교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연립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fx와 f 인버스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겠다 가능하죠. 근데 어렵다고 얘기해. 왜요? 라고 하시면 f 인버스가 항상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f 인버스가 항상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를 구하는 게 귀찮은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되냐면 여기는 얘네들이 만난다는 뜻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겠다라는 게 f 인버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심할 게 마지막 이겁니다. 안 만나는 거 같죠? 그래프는 항상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보는데 뭐냐면 애들이 2차 함수 그려놓고 이럴 경우 간혹 있잖아.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애들아 얘가 언제 높이가 8보다 높아져? 그러면 아니요 안 높아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즉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연장했을 때 어떻게 될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론 정리 잘 해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5-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풀어갈게요. 아시겠죠?